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한 충청권 각 시도가 동상이몽입니다. 손익계산이 분주한 가운데 불만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각 지자체가 세금을 걷어쓰고 남은 돈이 조단위라고 합니다. 지방재정을 잘 운용하고 있는 건지 논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잇따른 성비위가 도의회 감사에서도 또 문매를 맞았습니다. 교육감 비서관의 겸직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 불모지에 가까웠던 충주에 민간 주도의 문화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예비문화도시 선정의 원동력이 된 이 문화바람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를 공동 유치한 뒤 충청권 4개 시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용은 똑같이 내지만 특정 지역으로 혜택이 몰린다는 것인데요. 특히 충북이 가장 손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개회식과 폐막식, 또 종목 배분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유치하고 귀국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먼저 개회식과 폐회식 장소에 대한 재검토를 말했습니다. 충북이 먼저 제안하고 계획을 세워 유치하게 된 대회인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꼭 폐막식은 우리가 하겠다든지 그 개막식은 우리가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또 다시 논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뿐 아니라 충남에서도 개회식과 폐회식 장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면서 비용을 함께 나눠내기로 했지만 손익계산이 분주한 상황. 이 가운데 충북이 가장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받는 개회식과 폐회식은 대전과 세종에서 열립니다. 경기 종목을 보면 18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충북에서 열려 숫자는 가장 많지만 인기 종목인 육상은 세종, 수영은 대전, 배구는 충남에서 열립니다. 축구도 분산 개최되지만 주 경기장은 대전과 충남입니다. 충북에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이 동등하게 부담을 하는데 실익은 가장 없는 가장 손해보는 어떤 그런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대회 예산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충청권 대회 예산은 5,812억 원으로 2015년 광주 대회보다 28%나 적습니다. 2003년 대구 대회에서 1,974억 원이던 대회 개최 비용은 12년 뒤 2015년 광주 대회에서는 8,171억 원으로 4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12년이 흐른 충청권 대회를 이 예산으로 치르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상황들, 다양한 거시경제 요인들을 고려하면 5,800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광주대회 8천억 수준을 분명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 다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더 확충할지를 두고 충청권 4개 시도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부의 조직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4개 시도 모두 이미 물밑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세금을 거둔 뒤 쓰고 남은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합쳐보면 수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나오는데 이러한 지방재정 운용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논란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세입으로 3조 9,418억 원을 거둬들여 3조 1,647억 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 잉여금은 무려 7,7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다음 연도 2월액과 정부 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세계 잉여금만 따져도 3,835억 원, 당해 예산의 10%가 넘게 남았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1,800억대였는데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거친 데다 정부도
당초 예측한 것보다 무려 60조 원이나 넘게 세수가 초과해 교부세로 뭉칫돈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잉여금은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을 모두 합쳐 4조 3,803억 원, 순세계 잉여금과 기금만 따져도 2조 4천억 원이 넘어 도민 1인당 156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예산을 세워놓고도 절반도 쓰지 않은 사업은 충청북도와 청주, 충주 세 자치단체만 634건, 아예 전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제 주체로서 정부는 돈을 안 쓰면 아무런 영향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다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해마다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고 잉여금이 생기면 다음 해로 넘기면서 꺼내 쓰기 쉬운 기금까지 적립해두는 행정 편의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출 관행을 바뀌지 않는 한 잉여금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 재정 운용의 안정성 면에서 세수를 공격적으로 잡기가 어렵고 다음 연도로 넘긴 잉여금은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적정 규모는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우리 같은 순세계 잉여금을 취소한 방안이고요. 또 세출 구조를 통해서 우리 순세계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저희들 시의 과제입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고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곳도 많은데 지자체는 수조 원의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해묵은 논란.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더 친절한 설명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 이해의 폭을 넓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17억 4,200만 원이 포함된 3조 2,858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청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청주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본관 철거에 반대 입장이어서 예산 통과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옥천군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천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8.26% 461억 원 늘어난 6,04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옥천군 예산이 6천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 신청사 건립과 가양 복합문화센터 건립, 또 제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과 봉안당 신축 등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충북교육계에 잇따라 터진 성비위 문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제초제 사용과 스마트 기기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의 교직원은 19명. 지난해 3명보다 무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직원들의 잇따른 성비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성비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여 쪽에서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할 예정이고 또 승진이나 교장, 교감, 사무관 이런 승진에서도 원천 배제하는 학교 운동장 제초제 살포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장 주변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까지 제초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잡초가 부성한 것을 이렇게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놀이시설 주변에 실태를 보면서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1,000억 원이나 투입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했지만 정작 관리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된 이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고 수업 시간에 관계없이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교육감 비서관의 겸직 논란은
기특해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해당 비서관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과거 5년 동안 도교육청에서는 한 건의 수주도 따내지 못했지만 최근 2건의 수의 계약을 따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수많은 인쇄물 업체들 중에서 유독 그 업체한테 두 건의 수의 계약을 줬다. 이 얘기는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심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학생운동부 학력 저하와 교권 침해,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몇 년 전까지 문화 불모지에 가까웠던 충주가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법정 문화도시의 최종 후보도시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문화도시를 위한 도전은 성패를 넘어 지역의 시민 참여형 문화사업이 싹트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특색을 지닌 문화자원을 발굴,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 실현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도시 사업. 2018년부터 4차례 도전 끝에 충주시가 8개 도시와 함께 지난 9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도시 기획을 맡은 충주중원문화재단은 TF를 조성해 2년 전부터 청년문화기획단과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3개 거버넌스를 꾸렸습니다. 각종 시민 참여 원탁회의를 통해 지역의 부족한 문화 갈증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파일럿, 비정기 프로그램과 전시 등을 기획 실행했습니다. 시작부터 시민 마케팅 담당자를 지정해 이번 공모전의 최종 발표도 맡겼습니다. 약 20개 이상의 파일럿 사업들을 해봄으로써 사업의 현실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약 3,000명이 넘는 시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자생하던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뭉쳤습니다. 원두를 직접 볶아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 주인들은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내 최초의 블렌딩 원두를 선보였고 수십 차례의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보다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커피 산업 쪽으로 진로를 꿈꾸고 있는 지역 내 고등학생들을 연결을 좀 해주세요 해서 재단이 나서서 학교와 저희를 연결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채식주의자인 비건과 연극, 독서 등 20개 시민 동아리 모임, 시의권 문화 거점 육성을 위한 80여 차례 프로그램도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목표는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 중원문화재단은 1인 가구 증가와 기촌인들이 찾는 도농 복합도시, 경기도와 강원도, 3도 접경이라는 충주의 특색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민 참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주시도 지난해보다 20억 원을 더 문화사업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은 이제 새 판을 짭니다. 더 이상 충주중원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다 기획을 해서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마당을 만들 테니 나머지 55%는 들어오는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최종 선정까지는 앞으로 11개월.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 등 최대 200억 원이 문화사업에 투입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검찰이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캠프의 기자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캠프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열흘 만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공공의료 포기 관련 비공개 문서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건에 이어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이 제기한 관련 사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습니다. 올가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전국 가금농장의 절반이 충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전국의 농가 확진 사례는 7개 시도 18건으로 이 가운데 충북이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미호강 인근인 진천과 청주, 충주 지역 가금 농가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이 잇따라 가금류 약 80만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주말 사이 농가 의심 사례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증평 문방천과 영동 금강의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충북에서 가금류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음성군에서 AI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충북도 내 40개 벤처기업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 1,000억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북 지방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부품 관련 인팩 EPM과 2차 전지 관련 천보신소재 등 7개사가 벤처 1,000억 기업에 신규 진입해 충북에서 지난해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긴 벤처기업은 모두 40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들 40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9조 원으로 이 가운데 배터리 보호회로 제조사인 파워로직스가 7,665억 원으로 최고 연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년에도 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지역화폐가 지속될 것인가 지역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충북과 달리 대전시는 도입 2년 만에 스스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간 경제적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 시민과 상인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캐시백으로 호응을 얻었던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도입 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충전 금액과 캐시백 요율이 각각 30만 원과 5%로 축소되더니 내년 예산안에는 캐시백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온통대전 폐지가 현실로 다가오자 시민과 시장 상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에 10% 할 때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할 때도 3% 추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썼는데 그게 없어진다니까 시민으로서는 좀 서운하죠. 지금 거의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한 50% 이상을 대전 온통카드를 애용하고 계신데 그것을 없앨 경우에는 굉장히 한 30-40%는 매출 줄을 것 같아요. 대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온통대전 폐지는 주요 화두였습니다. 동서 지역별 쏠림 현상이 심해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예산 투입하는 거에 대비해서 직접적인 그런 효과가 그런 쪽에 그리고서 영세한 분들 그리고선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들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57%입니다.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원도심 소비 진작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은 온통대전 사용액이 1억 원 증가하면 매출액은 1.08% 늘고 6개월 동안 효과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718억 원에 달하며 사용액의 29%는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는 지역화폐 대신 소상공인과 보육, 청년과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 예산을 더 쓰겠다고 했지만 전문가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어떤 지원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만한 정책이 없다. 또 시는 온통대전 플랫폼은 유지해 직원 수당 등 정책 발행 용도로 활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부채 상환을 위해 강력한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도 내년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예산으로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청주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청주 서남부권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임은성 청주시 의원은 어제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충북지사, 청주시장, 국회의원이 공통공약으로 뜻을 같이 한 지금이 청주교도소 이전의 적기라며 법무부의 입장 표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주교도소 이전이 서남부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달 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4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구 3만 명 붕괴 위기에 처한 보훈군이 기관단체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훈군 주소 갖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보훈군은 어제 내고장, 내직장 보훈군 주소 갖기 범군민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거리 행진을 하며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에는 보훈군 의회와 교육지원청, 경찰, 농업인과 여성단체협의회 등 48개 기관, 기업,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김문근 단양군수가 군청 공무원부터 단양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군수는 단양은 인구 3만 명이 붕괴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외지에 거주하는 공직자부터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양군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27,862명으로 1969년 9만여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겨울 청사 에너지 사용량을 최근 3년 평균 대비 1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실내 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30분 동안은 난방 가동 중지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낮 시간 창가 조명 소등 등을 시행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들리시나요?